제2의 한 태권도장. 한국인 사범의 지도로 수련의 한창이다. 한국의 국제협력교류단체에서 지원하는 태권도장으로 한국의 무도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태권도는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힌다. 베트남의 태권도 열풍뿌리는 베트남 전쟁 시기인 1964년 9월 비전투 요원으로 파병된 태권도 교관단이다. 당시 파병 한국군이 전수한 태권도는 남베트남 군대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전파돼 큰 인기를 끌었다. 파병 한국군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베트남의 태권도장은 1975년 종전과 함께 문을 닫았다가 1980년대 중반 해방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 다시 문을 열었다. 이제 태권도는 한국과 베트남 상호 교류의 한 상징이 돼가고 있다. Tôi nghĩ là đó là cái chuyện của quá khứ. Qua đi rồi chúng ta nên bắt tay nhau để xây dựng một cái cuộc sống, một cái thế giới tốt đẹp hơn. Đó chỉ một cái vết đen của quá khứ thôi. Chúng ta nên quên nó đi và cùng nhau giúp nhau xây dựng tương lai tốt đẹp hơn. 자유수호의 선봉에 서며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국가 위상을 높였던 베트남 파병. 베트남 철수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베트남은 우호와 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베트남 남부의 항구 도시 나짱.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이곳은 베트남 개방과 함께 세계적인 해안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 베트남 남부의 주요 어업 기지이기도 하다. 아직도 베트남의 전통 어선인 경주리배가 사용되고 있다. 나짱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대규모 군사 기지였다. 한국군 야전사령부 외에도 백군수사령부와 백이 후송병원 등이 이 지역에 주둔해 있었다. 이곳 나짱 시내에서 한국 식당을 발견했다. 주인은 한국인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백마부대 출신이었다. 1969년에 베트남에 파병돼 백마부대 30년대에서 복무했다. 예, 여기서 이제 위성병이 우리 동기가 있어가지고 놀러가 앞에서 찍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뒤인 1994년 베트남을 다시 찾아 줄곧 한국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짱이 한국 식당을 개업한 뒤 3년 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지금까지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제가 뭐 올람 사람들이 여기서 백마부대를 뭐 전투병으로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도 뭐 기분 나쁘거나 적대감 이런 거는 하나도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예래 같이 전쟁했다고 그러냐고 나 옛날에 어디서 나도 같이 싸웠을 거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싸울 것이라면서 악수를 청했지. 적자를 보면서도 식당을 운영해왔던 것은 베트남 이웃들의 우호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한국군이 이와 같이 전투를 했지만은 한면에서 이렇게 대민 선문 공작을 통해서 대민 지원을 통해서 월남민으로부터 상당히 애정을 갖게 함으로써 오늘날 크게 우리한테 반감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한국군은 파병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민 지원 사업을 벌였다. 치민시 동북쪽 20km 지점에 위치한 대한로. 일반 국도의 외곽도로에 속한다. 파병 한국군이 건설한 도로로 한국인이란 명칭을 따서 따이한로로 불린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도로 확장 공사로 이제는 대한로의 자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한로는 비둘기 부대로 불린 건설 지원단이 1967년에 시공해 1969년에 완공했다. 당시로서는 첨단 공법
기법을 동원한 도로로 한국 기술진의 우수성을 보여준 공사였다.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로는 사이공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로 활용됐다. 대한로 인근의 주민을 만났다. có coi dân làm vậy nè, thì dù mượn dân làm không nó đâu ra đó rồi để hàng một hai. 호치민 시위가 대한로 인근의 지안 지역. 비둘기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비둘기 부대? 예. 경참부가 여기 있었어요. 예. 경참부. 그 다음에 비둘기 부대 일반 참모부가 예. 요 골목을 통해 가지고서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비둘기 부대는 2천여 명 규모의 비전투 부대였다. 1965년 2월 파병돼 1973년 3월 철수 시까지 이곳에 주둔하며 후방 지원과 건설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일반 도로와 건물을 건설하는 등 도민을 위한 지원 사업 활발히 벌였다. 저 기둥은 예전에 있던 기둥 예전에 그렇게 했죠. 한번 네. 가서 확인을 그러시죠. 해보시죠. 당시 비둘기 부대는 이곳에 수송본부를 차리고 군수품과 보급품을 전선으로 이송했다. 안 돼 있어요. 건물 기둥에는 아직도 주둔 당시의 총탄 자국이 남아있다. 공격을 받은 적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몇 사람의 우리 지원들이 희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무장의 준무장이 아니고 주로 이제 공사장에 나가게 되면 카빙을 밀고 나가는데 그러나 이제 부대 주변에는 항시 저희들이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잠복근무를 하고 지원물을 맡고 있었지만 전선이 없던 베트남 전쟁에서 비둘기 부대원들 또한 생의 위협을 감수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비둘기 부대 주둔지에 남아있는 망향탑. 탑의 방향이 한반도로 향해 있다. 베트남 전선에서 생명을 건 전투를 벌이며 땅을 그리던 당시 장병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파병 군인들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 대부분의 봉급을 고향으로 송금했다. 올라가서 하루에 저희들이 2불씩 받았습니다. 저희 부사관들이 그때 하사관인이고 하루에 2불씩 받아갖고 한 달에 62불씩 그때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거기서 받으면 대략 60%는 고국으로 저희들이 수급을 합니다. 적금을 합니다. 장병들이 집으로 보낸 봉급은 가족의 생활의 보탬이 됐다. 때로는 형제들의 학자금으로도 쓰였다. 장병들의 봉급은 국내 경제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72년까지 약 2억 달러 이상의 봉급이 국내로 송금됐고 중 40%가 은행에 저축됐다. 이는 당시 국내의 외환 보유고를 늘리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파병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파병과 함께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대거 진출하게 됐다. 주로 건설과 토목, 수송과 세탁업 등에 진출했는데 1972년까지 이들 회사가 송금한 외화 총수입은 2억 3,8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와 함께 한국 근로자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줄고 국내 경기도 활성화됐다. 당시의 기업과 인력 진출은 이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토대가 된다. 상당한 업체들이 원래 진출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천이라고 해요. 경험이라든지 또는 자본 축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하나의 우리나라 경제 개발, 경제 건설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도 가능해졌다. 한국과 미국, 베트남을 연계하는 상무역 형태로 수출의 활로를 찾고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대미 수출도 6배 이상 급증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베트남전 파병은 침체된 국내 경제가 해방 후 처음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됐다. 귀년의 빈딩성 박물관. 지역의 문화유물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당시 이세호 사령관이고요. 빈딩성 박물관은 베트남전 당시 한월 문화회관으로 사용된 곳으로 맹호부대 장병의 대민지원 사업으로 건립됐다. 국내에서 물론 봤지만은 2년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또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이 사진들이 베트남 양국의 역사 발전관에 있었던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 보관소에는 한월 문화회관 건립을 기념하고 취지를 기록해놓은 동판이 보관돼 있다. 본 문화센터는 평화와 자유를 희구하는 월남 국민들에게 문화활동의 전당을 제공하기 위하여 맹호부대 전 장병의 등성과 건설 지원단이나 지원부대뿐 아니라 전투부대도 활발하게 대민 지원 사업을 펼쳤던 것이다. 귀년현 도심에 위치한 한 공원.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다. 이 공원도 맹호부대 장병들이 조성했다. 1967년 예. 8월 14일 맹호 부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아하. 대민 지원 사업의 일환 건설된 공원으로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인 팔각정을 그대로 본땄다. 한국군 전투부대는 이에도 학교와 교량, 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민 지원 사업을 벌였다. 특히 중대단위 전술기지에서는 체계 전술 정리의 민간인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활발한 대민 지원 sa업을 수행했다. Giúp dân có gạo ăn, có này kia nhà cửa ai hư hao người ta chúng ta làm, cũng làm cho coi chúng làm này kia nọ. The Korean pacification programs in Vietnam, building roads, bridges, schools, helping plant and yield the rice, fish, because a lot of the guys, I was a sergeant, a lot of the guys who were privates, corporals, sergeants, they were from fishing villages, they were from sons of carpenters and farmers, so they knew a lot about that sort of livelihood. 전투보다 대민 지원 사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때도 있었다. 같은 대민 지원은 베트콩을 적으로 둔 주민에게도 행해졌는데 적성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은 베트콩 전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려 놀랄 일이지만 일기 대대에서 기순한 그 베트콩들이 120여 명 됩니다. 이건 기록에 있는 거 그대로를 발표하는데 일개대에서 120여 명의 월맹군 베트콩 기순자를 냈다는 것은 이건 아주 보기 드문 예죠. 대민 지원 사업이 인한 귀순 베트콩과 주민의 협력으로 적에 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하게 된다. 이서 책임 전술 지역 내의 작전 주도권은 물론이고 야간 통행과 행정 수행의 자유가 보장될 정도로 평정이 달성됐다. 처음 한국군의 대민 지원 사업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군 당국도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나면서 대민 지원 사업의 전략을 이해하게 된다. 미군 관계관들이 한국군 부대를 방문해 대민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을 견학하기까지 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월남군 그리고 미군들 그 중대장급들이 이 견학조가 구성이 돼가지고 내내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그냥 그 견학 오는 그 장교들을 안내하고 아주 혼났습니다. 전투부대의 대민 지원 사업은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였다. 나아가 한국군의 작전 수행과 전투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1968년 들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라오스와의 국경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케산. 이곳은 1968년 1월 하순부터 4월까지 치열한 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북베트남군과 베트공은 베트남의 설 연휴인 1월 30일을 기해 남베트남 8개 주요 도시와 기지에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구정공세라 불리는 이른바 티트 공세였다. 설 연휴에 느슨한 비기를 틈타 시작된 전투는 4월 초순까지 계속된다. 사잉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이 베트공의 기습을 받을 정도로 공산 세력의 공격은 거셌다. 1961군 이런 편이네요. 이곳 케산 지역은 베트 공세 시기에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중 하나다. 그 말고요. Và thì như thế ta để ta giúp được cả sư đoàn ta đánh của cả một cái phần sư đoàn của 35 là một phần của cái sư đoàn 304, hai cạnh, một cạnh theo được chỉ mà một cạnh sẽ ta thì ở từ trên ở phía bên suối đi lên người khác thì đi không nắm được là ta có sẽ ta. 케산 지역에서 미군과 북베트남 측의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되다 1968년 4월 6일 이후 미군이 북베트남을 라오스 국경 방면으로 격퇴한다. 이 케산 전투를 마지막으로 끝난 티트 공세에서 북베트남과 베트공 측은 투입 병력의 절반이 전사 패배를 당한다. 티트 공세 이후에는 북베트남군이 베트공을 대신해 공세의 전면에 나서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전쟁 반대 시위가 거세지면서 통화협상을 모색하게 된다. 1969년 6월엔 미국 지상 전투부대의 일부 수까지 발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베트남전에 대한 적극적인 전투를 줄이고 남베트남군을 지원해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을 대항한다는 이른바 베트남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계속되는 북베트남의 침공으로 전투는 끊이지 않았다. 1970년엔 캄보디아 지역에서 그리고 1971년엔 라오스 지역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된다. 귀년시에서 크메르 국경지대를 관통하는 수번도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안케고개. 그 주변에 냉옥기갑년 대체 1대대 1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능선이 만나는 지점에 그 지점으로 지금 19번 도로가 통과하고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앙케고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앙케고개 남쪽으로 약간 높게 솟아있는 그 봉우리가 바로 638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케고개는 군사 전략적 요충지여서 외국인에겐 촬영은 물론 접근마저 금지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뻗어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인 안케 지역은 곳곳에 베트공이 암약할 수 있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으나 1965년 10월 냉호 부대의 주둔과 함께 안전 통행이 이루어진다. 안케고개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마지막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1972년 4월 11일 새벽 연대급 규모의 북베트남군이 냉호부대 1중대 중대 기지를 희생격하면서 용간의 전투에 휩싸였다. 냉호부대는 치열한 교전 끝에 적을 격퇴하고 19번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개통 작전까지 실시해 전투를 마무리 짓는다. 이 무렵 베트남 전선은 다시 격화된 상태였다. 북베트남이 1972년 3월 40일 무렵 대규모의 기습공격, 이른바 춘계 대공세를 개시해 베트남의 최북단 도시인 홍아이시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 책임지고 있는 전술지역은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 (1970년대) 초 베트남 전선은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전투가 벌어지는 이중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1969년 7월부터 일부 병력을 철수한 이래 단계적으로 병력을 줄여나갔다. 한국군은 1971년 12월 4일 청룡부대 철수를 시작으로 1972년 4월 1일까지 일부 병력인 1,476명을 철수시켰다.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197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파병 용사들의 개선으로 활기에 넘쳤다. 열렬한 환영과 함께 국위 선양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파병 한국군이 거둔 성과는 장병 개인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힘이 뒷받침된 것이었다. 그 시민 학생들이 전부 다 이게 환영하려고 모였었어요. 어떤 하얀 소복 입은 미망인이 그것도 쭉 한 하필이면 나를 안고 울더라고. 눈물을 쏟더라고. 그래. 영문도 몰랐지 뭐. 젊은 여자가 안고 우니까. 그래서 한 얘기가 군인 아저씨는 이렇게 씩씩하게 돌아왔는데 자기 남편은 전쟁하다가 한 주 못 채가 돼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남편과 싸운 군인 아저씨를 위해서 오늘 환영하려고 일부러 아침부터 왔다 그러면서 또 이게 막 애써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베트남 파병 한국군은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자 희망이었다. 한국의 위상을 높인 파병 한국군은 자랑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 당시에는 그 참전 군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뭐 환영이라든가 환대라든가 이런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 개선 장군 뭐 그때 당시에는 파월 장병 개선 환영 뭐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예의 같기도 하고. 1973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한국군은 3월 23일에 철수를 완료한다. 미군도 단계 철수를 서둘렀다. 이제 베트남 전쟁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양 당사자의 전쟁 양상으로 치달았다. 남베트남은 미군이 완주한 무기로 당시 세계 4위의 전투력을 확보했음에도 계속 북베트남군에게 밀리고 있었다. (1975년 4월 30일) 당시 4.20으로 불리던 호치민시에 북베트남이 들어오면서 마침내 베트남 전쟁은 막을 내린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진영에 대한 지원이 있었음에도 남베트남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 당시 남베트남의 지도층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여론이 분열되고 시위와 소요가 그치질 않아 사회분란이 극에 달했다. 이 나라는 곧 망하겠다. 왜? 그렇게 소요, 시위가 너무 밤새 일어나니까 그 치안이 유지가 됩니까? 또 적이 근접 지역까지 출몰하고 또 비에트콩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사회적 여건인데 공산주의의 교육을 철게 받은 그 저쪽 그 소위 스파이나 또는 첩자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준동하기 좋은 소위 세균이 배양하기 좋은 여건을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지저분함을 유지해주는 게 바로 사이공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남베트남의 사회 혼란은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사회란 책동과 분열화 전략이 큰 몫을 차지했다. 월남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국민 속에 베트콩 분자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좋은 얘기 해도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도중에 이 빨갱이들이 베트콩들이 많아 놓으니까 말 갖다가 자꾸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하가 협조를 안 한단 말이야. 공산 세력의 정체와 그들이 행하는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베트남 공산 세력은 평화협상을 하면서도 뒤로는 불순분자를 이용해 사회 혼란과 민심 이반을 부추기고 계속해서 무장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맞서는 남베트남 측의 전략 전술도 부재해 공산 세력의 작동에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에 사회 혼란까지 더해져 남베트남인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공산당과의 싸움이 이데올로기 싸움이야, 이게. 그러니까 월남 사람들이 자기네 그 자유민주주의를 막겠다는 확실한 그 각오가 돼 있을 쪽에 이데올로기 전쟁이 가능한 건데, 가보니까 그게 없어. There was commitment from host country to begin with. I'm talking about South Vietnam. This is my own personal opinion. There was a joke that if you want to buy a South Vietnamese rifle, never fired and dropped only once. We saw South Vietnamese teenagers and young men riding motor scooters around villages and on country roads when we were there in uniform defending their country for them. I don't think there was a great commitment or reason to be fighting the North Vietnamese and the Viet Cong. Let's face it, I mean that country, like your own, had been invaded many times. 남베트남의 패망은 정치 지도층과 군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정신력이 전쟁 수행에 얼마나 중요한를 일깨워 주었다. 공산 세력의 전략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협정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You know, everybody else, where they tried it, it didn't work. It's a bad system. My advice was, you know, to be ready, be alert. If I lived in Korea, that's what I would say to you. You know, you don't want to lose if there is a war again. You don't want to lose it. I don't think you want to be communist. 북베트남은 사이공을 함락한 즉시 베트남 지역의 공산화 작업을 서둘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서구 세계에 우호적이었던 주민의 상당수가 용서로 끌려갔다. 남베트남 정부에 대항해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도 철퇴를 맞았다.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 등 결과적으로 적화 통일에 도움을 주었던 인사들까지 투옥된 것이다. 사람을 죽였어요, 처음에 막. 첫날 막 죽이고 그랬다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거 들어간 것이, 4월 30일 정오 청진하다, 12시 한 5분이 들어왔거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3시간 동안 막 죽였어요, 사람들을. 언론이 폐간고 예금이 동결됐다. 남베트남의 모든 상공업 부분을 국영화하고 농촌 경제는 집단 농장 체제로 만들었다. 하지만 공산화 결과는 참담했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계획 경제의 실패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수의 국민들이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된다. Khi Việt Nam thống nhất trong một bối cảnh hết sức đặc biệt, nó phải trải qua một chiến tranh khốc liệt, nói như vậy, một cuộc chiến tranh khốc liệt kéo dài 20 năm, thậm chí tính dài nữa đến 30 năm, một cái giá phải trả hết sức lớn. Cuối cùng thì tôi cũng thống nhất, dân tộc tôi cũng thống nhất được, nhưng mà cái giá phải là nhấn mạnh, cái giá rất đắt. 공산화 작업은 베트남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체제 변화에 따른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을 탈출하게 된다. 이른바 보트 피플이다. 베트남 남부의 붕타우. 한국군 장교 휴양소가 있었던 이곳은 종전된 보트 피플의 집결지였다. 대부분 이제 봉타오 배 타려고 이리 왔다가 여기에 많이 있었는데 월맹군들이 이리 폭격을 해가지고 사람 많이 살려고 공산실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망 이리 와가지고 배 타려고 집결하니까 여기 집결이 말고 여기 막 1975년 종전 직후의 보트 피플은 주로 체제 전환에는 불이익을 피하려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는 북베트남 지역의 주민들도 보트 피플로 나설 정도로 경제 문제가 심각했다. The fact that the communists won the war in Vietnam was a disaster.
disaster for the Vietnamese people. If you look at how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them, millions of them fled and are now living in this country and other countries, that's a disaster. And it means it's a setback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1979년엔 캄보디아를 무력 침공함으로써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베트남 민족주의 이념을 거부하게 된다. 베트남 전쟁의 근거로 내세운 이념을 부정하게 돼 당시 북베트남이 주장한 전쟁의 정당성이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주변국 침공으로 인한 강대국과의 관계 악화와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결국 베트남은 공산주의식 계획 경제를 포기하고 1986년 들어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된다. 공산주의식 통일은 가난과 억압을 낳았을 뿐이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호치민시.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방정책과 시장경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호치민시는 베트남 경제개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층 빌딩과 외국적 광고탑이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개발을 서두르는 베트남의 오늘을 말해준다. 벤탄 시장은 호치민시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세기 초에 형성된 시장으로 1980년대 중반 시장경제를 도입한 뒤 규모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최근엔 외제 상품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조건만 갖춰지면 누구나 상해를 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한 것이다. Ví dụ như mình có khoảng 500 triệu thì được là trưng bày thôi, chứ còn không phải được cái cửa hàng gì thì nó lắm chỉ còn trưng bày thôi. Mình có vốn rồi mình sang cái cửa hàng như vậy nè, thì có vốn thì mình kinh doanh được. 종전 직후 문을 닫아 걸었던 정직된 사회 분위기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사유재산 취득이 가능해지고 정당한 이윤 추구가 미덕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있다. Thời kỳ chiến tranh cũng như sau chiến tranh chừng khoảng 10 năm thì có thể nói đó là thời kỳ khó khăn nhất và nó để lại nhiều cái dấu ấn nặng nề cho cái sự phát triển của đất nước. Chiến tranh đương nhiên là nặng nề, nhưng sau chiến tranh để thống nhất đất nước và khôi phục đất nước, cái 10 năm đầu tiên là hết sức vất vả, hết sức khó khăn. Thế nhưng rất thuận lợi cho chúng tôi, rất may cho chúng tôi là được chứng kiến là từ khoảng cuối những năm 80 cho đến nay thì công cuộc đổi mới của nhà nước, nhân dân Việt Nam chúng tôi đã đem lại rất nhiều cái thành tựu lớn, làm thay đổi hẳn cái bộ mặt của Việt Nam trong vòng hơn một thập niên vừa qua. 베트남의 시장경제 도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이 증가하고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시장경제 도입 전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가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 보트 피플도 변화된 베트남을 찾고 있다. Việt kiều, đất Mỹ, Việt kiều các thế hệ khác nhau cũng dần dần nhìn nhận lại đất nước mình, cuộc chiến vừa qua và những gì cần phải trở về. Bằng chứng là trong những năm 90 và cho đến giờ, một số lượng rất lớn Việt kiều lại trở về thăm quê hương đất nước và quay trở lại đầu tư, trở lại nhìn nhận đất nước và nhận thấy rằng về cơ bản không còn những phân biệt kỳ thị quá lớn. 베트남은 20세기 들어 시장경제 최우선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치민시의 소득 신경제 개발 지구에서는 외국 기업 유치 작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베트남은 1988년 외국인 투자법을 시행한 이후 해외의 자본과 기술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왔다. 풍요로운 세 건설을 위해서는 대외 개방과 시장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한 결과다. Và hiện nay đó thì cái chính sách của chính phủ Việt Nam cũng là tiếp tục kêu gọi
tôi xem cái đầu tư nước ngoài như một bộ phận cấu thành của kinh tế Việt Nam và giúp cho kinh tế Việt Nam phát triển. Bởi vì chúng tôi ý thức rằng là cái nguồn đầu tư trong nước là không thể đủ cho quá trình công nghiệp hóa. Do đó nguồn đầu tư nước ngoài có thể giải quyết nguồn vốn, giải quyết về nâng cao trình độ công nghệ cũng như nâng cao cái khả năng về cái vấn đề về quản lý. 투둑 신경제 개발 직구의 한 한국 기업. 1996년 이곳에 진출해 주로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한국 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베트남 종업원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ạ cũng không có gì cũng tốt thôi, quan hệ mọi người cũng tốt. Nhưng mà quốc Việt Nam cũng có thể là trước đó có người nhiều xích mích, nhưng mà sau khi đã cộng tác với nhau rồi thì mọi người rất là hòa đồng vui vẻ thôi. 종업원들에게 궤토와 영어 등 자질을 키울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Còn trong tương lai là em làm việc ở đây là một cái điều kiện rất tốt để em phát triển cái năng lực của mình ạ. Sau này là mình học hỏi thêm để mình có cái nghiệp vụ riêng của mình sau. 이 같은 작업 환경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 일하려는 베트남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들어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교류와 협력은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가 30억 달러에 이르며 한국은 베트남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다. 한국이 베트남 경제 발전의 파트너로 떠오른 것이다. Như về phía Hàn Quốc thì có thể giúp Việt Nam về khoa học kỹ th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giúp đỡ Việt Nam hội nhập quốc tế, gia nhập tổ chức thương mại thế giới. Việt Nam có tài nguyên, có nhân công và cũng con người Việt Nam và người Hàn Quốc rất dễ gần nhau. Đó là những cơ sở để chúng ta tiến lên phía trước. 호치민시 남서쪽에 위치한 미토 지역. 이곳 메콩강 유역은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거진 열대림과 강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제공한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첨단 산업 분야와 함께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자연경과 입지 조건이 유리해 관광 산업은 장래 베트남 산업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Phía Việt Nam cũng rất mong muốn là làm thế nào tăng cường quan hệ kinh tế và đặc biệt là học hỏi Hàn Quốc trong lĩnh vực công nghiệp nặng như là đóng tàu, như là những nhà máy điện, nguyên tử hoặc là công nghiệp thông tin, vấn đề du lịch cũng là những vấn đề lớn mà hai bên sẽ tiếp tục đẩy hơn nữa. 1992년 수교 후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 분야 외에도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 국립대학교의 한국학과 강의 시간,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잘생긴 사람 중에 화려하다는 표현 더 많이 써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네, 멋있습니다. 한국학과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연구하는 베트남인을 위해 수교 직후 한국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멋있는 취미 어떤 취미입니까? 2년 전만 해도 아시아 국가 중 일본 학과가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엔 한국학과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하노이 대학의 한국학과는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다방면의 교류를 위한 학문적 산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Vâng, thì như hội em thì muốn là giúp cho quan hệ hai nước thì phát triển tốt đẹp hơn. Chính hội em sẽ là người mà nối cái hai nhịp cầu hai nước với nhau gần gũi hơn. Chẳng hạn như là có thể là hội em cùng đoàn những cái đoàn người tình nguyện của Hàn Quốc sang đây cùng làm những công tác tình nguyện như là chữa bệnh hay là đi dạy học hay là những công việc gì đấy cụ thể thì trong tương lai chắc là có rất là nhiều việc. 베트남에 대한 지원도 서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은 의료 분야를 비롯해 교육과 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과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우리 봉사당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가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이렇게 월미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료 봉사대도 가고 아마 구호 물자를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도 지어주고 있죠. 2001년 5월부터 베트남에 40개 초등학교를 건설하는 초등학교 건설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가난에 시달리는 베트남 어린이에게 학교를 지어줌으로써 한국과 베트남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giao lưu văn hóa, kinh tế, bình đẳng, hai bên đều có lợi, chắc chắn sẽ mở ra cái triển vọng mà cái truyền thống của dân tộc Việt Nam đã sẵn có. Cái cơ sở thuận lợi là Việt Nam Hàn Quốc rất giống nhau, rất giống nhau. 한국과 베트남 재향 군인들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노이의 베트남 재향군인의 본부. 이미 2001년 10월 한국 재향군인회에서 베트남 재향군인회를 방문했다. Cũng bàn về vấn đề xem có thể hợp tác kinh tế được không. Thì chúng tôi cũng giới thiệu ra các cái tổ chức của cựu chiến binh làm kinh tế và không những là của bên ngoài nữa cơ, của cái phòng thương mại của Việt Nam ấy, ông Đoàn Duy Thành ấy, thì cũng có cái giới thiệu mà đang hai bên đang trao đổi để mà đi vào hợp tác với cựu chiến binh làm kinh tế. 경제와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은 미래 지향적인 한국과 베트남계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ây giờ cũng đã là trên 30 năm rồi, thì bây giờ trước hết là chúng ta hãy khép lại quá khứ, làm sao mà nhất là chính phủ Hàn Quốc, nhân dân Hàn Quốc và quân đội Hàn Quốc cùng với nhân dân Việt Nam, chính phủ Việt Nam và quân đội Việt Nam gắn bó tình hữu nghị cao hơn nữa, và cũng mong muốn sao. 그래 굉장히 친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관심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가깝게 됐으면 좋겠다. 아주 공감이야. 난 똑같은 얘기를 당신 만나고 간 그 재향군인사관한테도 하고 싶어. 우리 재향군만 갔다 왔다고. 국방 분야에서도 교류가 성립돼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명실공히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다. 양국은 군 고위 관계자의 인적 교류 증대와 방산산업 협 등에 합의했다. 문화교류와 양국 군사교육기관의 상호 위탁 교육에도 의견을 모음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성도들이 해군순항훈련 중 호치민시를 방문했다. 앞으로 한국 베트남의 군사 우호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는 전투를 위해 이곳을 찾았지만 이제는 우정을 위한 만남이었다. 방문단은 베트남 군사령부를 방문, 군사교류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호치민시의 한 고아원을 찾아 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해군사관학교 성도들은 지속적인 방문과 지원을 약속했다. 전쟁에서 협력으로 새로운 교류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은 공산 세력의 도미노 현상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파병됐다. 밀림을 헤치는 용사들의 발걸음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고 군의 현대화를 앞당겼다.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싣는 탄탄한 계기가 됐다. 오늘 우리가 믿는 안락과 번영의 뿌리에는 파병의 그날 젊은 장병들이 흘린 피와 땀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세계 각국은 우호와 협력 속에서도 자국의 강성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민족의
힘과 기성과 자유를 지켰던 트남전 파병의 선배들처럼 이제 한국군은 한국의 미래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 있다.